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전국에 나흘째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아랑 기상캐스터 전해주십시오.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도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산간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7.7도, 철원은 현재 영하 9.4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서울 영하 13.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도 한파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나흘째 큰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호남 일부 서해안 지역과 제주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예상 적설 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특히 제주 해안가와 호남 해안가를 중심으로 3에서 8cm의 큰 눈이 더 내리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지역에도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기상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원도 전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강원 영서 지역 최저기온 영하 20도를 밑돌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춘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희연 기자, 현재 기온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요. 그곳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춘천 의암호에 나와 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강추위로 호수 주변부가 얼어붙었습니다. 밤사이 추위가 가장 강했는데 지금은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강원도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을 보면 횡성과 평창이 영하 27도, 춘천 영하 21도 등 강원 영서 대부분 지역의 내륙 기온은 영하 20도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낮이 되면서 기온이 올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횡성은 영하 12도, 춘천은 영하 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에는 지난달 29일 이후 12일째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륙 지역과 산간 지방에는 한파경보가, 동해안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속초와 평창에서 동상, 삼척에서 저체온증 환자들이 나왔고 계량기 동파 사고는 170여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태백과 정선 등 일부 지역에선 수도관 동파 사고도 2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인력 8,200여 명을 투입해 홀몸 노인이나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고 긴급 생활민원 지원반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추위가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노약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의암호에서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강력한 한파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서 주민들은 9시간 넘게 추위 속에 떨어야 했는데요. 먼저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온통 캄캄한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몇몇 집에서는 손전등이나 촛불 같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같은 시간 창문마다 환하게 불빛이 들어온 근처 다른 아파트와는 대조적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910세대의 전기와 온수 공급이 끊겼습니다. 갑자기 냉장고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해서 보니까 우리만 뭐 잘못됐나 그랬는데 관리실에 전화하니까 긴급 이렇게 출동해가지고 관리실 분들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좀 기다려보래요. 한국전력은 아파트 단지 전기실 근처 경로당에 배관이 터지면서 누수가 돼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추위를 피해 차에 머물거나 따뜻한 곳을 찾아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너무 컴컴해서 뭔가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또 퇴근할 때 차에 라이트가 켜있길래 무의식적으로 그냥 오늘따라 이상하게 차에 많이 계시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도봉구청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일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근처 숙박시설을 확보해 이동을 도왔습니다. 전기 공급은 정전 9시간여 만에 재개됐지만 주민들은 강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6.6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에서 결빙이 관측됐습니다. 이어지는 한파에 계량기 동파 사고도 급증해서 전국적으로 2,400건을 넘었었습니다. 이 소식은 염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극발 한파가 한강을 얼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6.6도를 기록하면서 결빙이 없었던 지난해 이후 2년 만에 첫 한강 결빙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결빙 관측이 시작된 1906년 이후 평년값인 1월 13일보다 4일 빠릅니다. 중부지방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동파 피해도 급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계량기 동파 2,319건, 수도관 동파 118건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밤까지 보고된 647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 질환자는 15명 발생했습니다. 대설로 인해 전국 6개 공항 항공편 23편이 취소됐지만 고속도로 전 구간 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산간 지역과 고갯길 등 전국 10개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객선은 포항에서 울릉, 백령에서 인천 등 36개 항로 49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국립공원 통제는 대부분 풀렸지만 아직도 다도해 등 2개 공원 25개 탐방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지난 7일 새벽 발령한 비상 2단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국 지방 공무원 2만 4,900여 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쪽방촌 거주자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 밀착 상담 등을 지원하는 한편 결빙이 우려되는 이면도로 등에서 제설 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641명으로 이틀 연속 600명대를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닷새 연속 1,000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3차 유행의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주 초반에 비하면 확진자 규모가 상당히 줄었어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641명입니다. 674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6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3차 유행이 다소 주춤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내 지역 발생만 보면 서울에서 180명 그리고 경기도에서 19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올해 한때 들어서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 셈입니다. 권역별로 국내 발생 일 평균 확진자 규모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521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비율로 보면 전체 확진자의 70%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수도권의 확산세를 빨리 누그러뜨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고는 해도 아직 위험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고령층이 많은 요양시설을 포함해서 택시회사 그리고 종교시설 등 전국 각지의 다양한 장소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과 개인끼리의 접촉을 통한 감염도 많습니다. 확진자인지 모르고 접촉을 했다가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타인과의 접촉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해외 변이 바이러스 염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도 살펴보죠. 네, 지난달 19일 영국에서 입국했다가 확진된 사람의 가족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촉자는 없지만 입국자가 들어왔을 때 잠시 접촉을 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15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1건이 국내에서 각각 확인됐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경우 국내 지역 발생보다는 확실히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특히나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해외 입국자들도 방역 당국의 지침에 잘 따라야 합니다. 지금처럼 추운 날씨도 코로나19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변수입니다.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 수밖에 없는데 춥더라도 환기를 꼭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열방센터를 방문했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집단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상주시의 선교시설인 BTJ 열방센터. 지난해 11월 말부터 집단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추적검사 결과 관련 방문자는 모두 2,837명으로 이 가운데 872명이 검사를 받아 15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45명은 경북 이외 8개 시도에서 종교 관련 모임에 참석해 351명에게 추가 전파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말 이후 열방센터 방문자의 70%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우려가 더욱 큽니다.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즉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에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어제 7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12명과 직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을 넘긴 상황. 정부는 집단시설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생활로 인한 감염 확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신규 입소자, 기존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외부 방문자 등으로 구분해서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 연장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별도의 증상은 없지만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다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어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충원 기자, 우선 확진자 현황과 추이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랜만에 국내 발생은 500명대였습니다. 596명이고요. 어제도 평일이니까 이제 검사 건수가 10만 건 정도 됐는데 양성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1.07%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일평균 일주일간 지난주에 보면 이번 주에 보면 일평균이 738명인데 그 전주는 930명이었으니까 한 200명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래서 정점을 지나서 조금씩 진정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중환자 치료 병상도 다행히 수도권에서 100개 정도 현재 어제 기준으로 99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수도권 지하철 8호선 기관사 집단 감염이 발생했네요.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은 많은 혼잡 다중 이용 시설이고요. 근데 네. 기관사 8명, 최소 9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애초에 지표 환자가 이제 가족을 통한 감염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실 사업소 소속 그 8호선을 운영하는 이제 119명을 전수 검사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8명이 확진이 됐고 기관사는 88명은 음성이 나왔고 2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들과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네네. 기관사들이니까. 그래서 승객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거리두기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피로감이 많이 누적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이제 실내 체육시설 영업 제한도 일부 풀리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 피로감 때문에 좀 반발이 큰 상황이죠. 아무래도 지금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리두기는 그것보다는 짧지만 많은 피로감을 갖고 있죠. 네. 17일 이후에는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을 좀 조정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실내 체육 시설은 좀 영업 재개가 될 것 같고요. 전면적으로. 카페 같은 경우도 현재 음료를 밖에 가지고 나가서 먹을 수 있는데 안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이제 음식점에서는 앉아서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것은 네. 어떻게 될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재개가 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례들이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경증으로 앓고 가면 대부분은 좋아집니다만 미각이나 후각을 잃었다라고 호소하는 분들도 국내에도 계신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특히 중증으로 폐렴을 앓았던 분들은 폐 섬유화가 생기면 이게 폐의 영구 손상으로 폐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오전에 그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0여 개국 3,7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5분의 1, 20%는 업무 복귀를 하지 못했다. 그만큼 코로나가
경증, 가벼운 질환만은 아니다라는 우려를 표명을 하고 주의를 좀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80% 가까이가 6개월 뒤에도 후유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심각한 후유증보다는 피로감이나 근육 약화 또는 불면증, 우울,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경증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후유증 같은 부분은 연령대하고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연령대하고 크게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피로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중증은 아니지만 본인이 이제 앓고 지나간 경우에 특히 중증으로 앓고 지나간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런 후유증이 남는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염려를 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물론 염려를 덜 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완벽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젊은 층이라도 드물지만 폐소묘화도 나타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무증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이제 많이 갖고 계시죠. 어제 국회에서도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백신 도입 진행 상황 좀 한번 짚어봐 주시겠어요? 매주 월요일에 이제 또 발표를 하니까 다음 주에 또 발표를 할 텐데 지금까지는 우선 접종 대상자 2월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건 확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에서 지금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아마 접종이 시작될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기존 방식이고 상온에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접종은 가능합니다. 다만 화이자 백신이 2월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콜드 체인을 완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냉동고 70도까지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를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고 콜드 체인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자, 그럼 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 그 부분인데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이제 적절하게 작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바이러스는 변이가 항상 일어납니다. 코로나19만 변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바이러스든 변이가 일어나는데 일상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영국 변이 바이러스도 백신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신에 효과가 없으려면 그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의 특정한 염기 서열 이게 단백질 껍질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변화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변이의 가능성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자, 미국에서 이제 한 달 전부터 화이자 백신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도 또 예민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부작용 분석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왔다고요? 네. 가벼운 부작용, 예를 들어서 뭐 자결감 또는 통증, 약간의 열감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로감. 그건 가벼운 거니까 지나가는 건데 문제는 급성 알레르기 쇼크, 일명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나타나냐가 중요합니다. 미국 CDC라고 하는 질병통제센터,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인데 여기서 190여만 명을 조사를 했더니 지금까지 급성 알레르기 쇼크가 21명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사망 사례는 없었습니다. 100만 명당 11명 꼴인데 이게 독감 백신보다는 한 10배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당 11명이니까 매우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매우 드물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중 급성 알레르기 쇼크 중에 81%는 전에 벌 알레르기 또는 견과류 알레르기, 조영제나 달걀 등의 알레르기가 있던 기왕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도 혹시 이게 이제 화이자 백신이거든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이런 아나필락시스, 급성 알레르기 쇼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접종을 앞두고선 본인의 어떤 알레르기 관련돼서 미리 좀 이제 고지하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어요? 독감 예방 접종할 때도 그걸 묻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에 알레르기, 특히 급성 알레르기 쇼크를 앓았던 분은 좀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방향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은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처음으로 4천 명을 넘어서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수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085명.
어제 하루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 숫자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지나며 지난 2주 동안 사망자 수가 치솟더니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It's every 6 seconds now a new case, and every 8 minutes somebody's dying here. But we've seen this across the country, and we've seen it particularly here where we have the densest metropolitan area in America.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역시 22만 8,497명을 기록해 숫자는 늘고만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갖게 했던 백신 배포는 턱없이 더딥니다. 지난해 말까지 2천만 명 접종이 목표였지만 아직도 이 목표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 상태입니다. If we don't catch up on what the original goal was, then we really need to make some changes about what we're doing. 여기에 오늘 나온 일자리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경제 상황이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난달에만 14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4월 이후 첫 일자리 감소입니다. This December jobs report shows millions of Americans are still hurting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We lost another 140,000 jobs, the first negative jobs report since the height of the pandemic in the spring. 실업률은 6.7%로 지난달과 변동이 없지만 코로나 이후 장기 실업자에 지난달 요식업 등에서 일어난 대량 해고를 감안하면 실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미국에서는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일자리 감소의 2배, 193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치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4개 광역 지역에 긴급 사태가 선포된 어제 일본 전역에서 8,0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NHK 방송은 어제 일본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는 7,882명으로 나흘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27만 5,595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최대인 78명 증가하면서 3,9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무더기로 나온 중국 허베이성의 스자장과 싱타이 두 도시 주민들에게 앞으로 7일간 집에서 머물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스자장 방역당국은 기자회견에서 전 주민 핵산 검사를 완료했으며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앞으로 일주일간 모든 주민이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자주앙시는 제2의 우한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오늘 오전부터 각 지하철 노선 운영도 중단했습니다. 싱타이시도 마찬가지로 전 주민이 일주일간 집에 머무르도록 조치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사흘 동안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미국에는 적대 정책 철회를, 남측에는 남북관계 합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내놓은 첫 대미 메시지는 기존의 적대 정책 철회 주장의 반복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측을 향해서는 남북 합의에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 요구는 외면하고 무력 증강 등 군사적 적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남측이 합의 이행을 위해 움직이는 만큼 즉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관계 개선의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 핵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을 처음으로 공식화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당대회 4일 차인 어제는 5일부터 사흘 동안 이루어진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 총화 보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대회가 계속된다고 예고했는데 결정서 채택과 지도기관 선거 등의 일정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통일부는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남측의 남북관계 합의 이행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다면서 남북이 가까운 시일 내 한반도 평화 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함정 근무 중이던 해군 간부 한 명이 어젯밤 실종됐다가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경 민간 합동으로 밤새 수색을 벌인 군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0시쯤 서해 최북단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해군 함정 간부가 실종됐습니다. 고속함에 탑승해 야간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이 해군 간부는 어젯밤 9시 35분쯤 고속함 CCTV에 마지막 모습이 포착됐고 이후 1시간가량이 지나 고속함이 백령도에 입항한 뒤에야 실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함정에는 약 4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해경 함정, 관공선과 함께 인근 해역에서 탐색과 구조 활동을 벌인 끝에 실종 12시간 만에 백령도 동남방 해역에서 실종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실종됐던 해군 간부가 오늘 오전 10시쯤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재 평택항으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해당 간부가 실종됐을 당시 기온이 낮고 눈이 많이 내리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실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실종자 시신 이송을 마친 뒤 해군 차원에서 조사와 사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의 출하 전 간이검사에서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농장에서 의심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병원성 여부를 판명할 검사 결과는 사흘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하루도 매우 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울릉도와 독도,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나흘째 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남 서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 평지 지역과 또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최고 8cm,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지역은 최고 5cm가량의 눈이 더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입니다. 철원이 영하 22도, 서울이 영하 15도, 대구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한파가 이어지겠고 중반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